보통 유방암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은 하는데요. 가장 많은 나이대는 40대에서 50대. 이 암이라는 게 이제는 사실 관리 가능한 어떤 만성 질환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위내시경 등으로 검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명한 교수님과 함께 암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면역 체계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암세포와 매일같이 싸우면서 암세포를 무찌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체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NK 세포가 많이 알려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NK 세포가 정확히 어떤 세포입니까? NK 세포는 명칭으로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자연 살해 세포입니다. 뭔가 살해라 그러면은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 네.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살상 전문가인데요. 암세포도 제거하지만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런 비정상 세포도 제거를 합니다. NK 세포는 특징적으로 별도의 지시나 뭐 훈련 없이 이 암세포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선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요. 이 NK 세포가 끊임없이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세포를 찾아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암세포는 사실은 원래 우리 몸에 있었던 세포입니다. 있었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한마디로 남의 세포가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이 암세포라는 게 이런 면역세포로부터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장 전술을 취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NK세포가 그런 암세포를 잘 인지를 해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배출하면서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도 같이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잘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와,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NK세포 치료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몸에 있는 NK세포를 꺼내서 배양을 하고 활성화시켜서 다시 주입해주는 이런 치료도 있고요. 병사수를 좀 늘리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100명을 뭐 10만 명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치료도 있고, 그리고 NK세포 자체를 꺼내서 여러 가지 변형을 가해서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할 수 있게 하는 CAR-NK 치료라는 최신 치료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와, NK세포 제가 말만 들었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다뤄지고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NK세포 활성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우리가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게 숫자 그리고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네. 보통 정상인 분들은 대부분 한 700 정도, 700에서 800 정도 나오는데 암 환자분들은 100에서 250 경계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NK세포라는 건 우리 몸에 뭐 24시간 암세포를 찾아 돌아다니는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으면 특공대가 한마디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힘이 없는 특공대인 거죠.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NK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몸 안에도 이 NK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활성화가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타고나기를 뭐 강하게 약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실 뭐 보통 분들은 NK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뭐 감기나 어떤 뭐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황만 놓여도 이 NK세포 활성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영양 요인, 그리고 뭐 수면, 아니면 뭐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도 NK세포 활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 뭐 당연히 금연, 금주는 해야 되고요. 비타민 C나 뭐 D, 아연 같은 그런 영양소도 꾸준하게 섭취하고 뭐 일반적인 뭐 생활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리고 명상이나 뭐 그런 심신 수양을 통해서도 NK세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명상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 오늘부터 좀 명상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치료 얘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 암 치료라고 하면 흔히 수술도 있고 항암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게 굉장히 좀 버텨내기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나 그냥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이왕 받기로 했다면 그 효과가 잘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환자의 컨디션도 중요한가요? 그 암 치료라는 게 사실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예. 기존의 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이런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 이 암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이 몸 전체, 이 전신을 돌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런 표준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보완 대체 의학적인 방법을 합친 통합암 치료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고요. 예. 뭐 심리 치료나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인지 치료, 뭐 침술, 명상 이런 것들을 복합을 해서 환자분들의 전신적인 이 면역력을 올려서 체내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서 이 암세포를 제거하고 또 암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암세포가 상대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는 방법도 이렇게 갈수록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게요. 세계 3대 암센터라고 불리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그리고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찍부터 침술이나 한의학을 병행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세계적인 암센터에서도 이런 통합암 치료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다나파버 암센터라고 하는 큰 암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자킴 통합암센터라고 하는 통합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명상, 음악 치료, 심리 치료 그리고 이 중의학 베이스긴 하지만 침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제 암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D 앤더슨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통합암 치료에서 뭐 태극권 같은 그런 치료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NCCN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전 세계 암 치료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침술이나 아니면 명상 그리고 마사지 이런 것들이 이 보완 대체 의학으로 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암 치료라고 하면은 그냥 암세포 떼어내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뭐 후유증도 개선하고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을 더 잘 넘을 수 있도록 환자들 기본 체력도 증진시켜주고 컨디션 관리도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치료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전인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암 환자분들의 면역력도 증강시키고 뭐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저희 치료의 목표는 체내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치료와 병행하는 이런 시너지를 주는 치료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암을 만약에 겪었다고 하면 세포가 다 사라졌더라도 떼어냈더라도 분명히 그 후유증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치료도 다 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암 치료라는 게 내 몸에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는 겁니다. 뭐 수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뭐 큰 조직을 떼어내고 아니면 뭐 위수술이나 대장수술 하는 경우는 이제 먹고 마시는 트랙 자체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끝나고 하는 전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센 에너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내 몸에 받는 데미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데미지입니다. 예. 사실 암 환자분들이 암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작용들을 겪습니다. 네. 뭐 식사를 거의 못 하거나 뭐 식욕부진 같은 아니면 뭐 설사를 계속하거나 변비가 너무 심해서 변을 못 봐서 복통이 심해지거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암성 통증이라고 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나 우울 장애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일반 대학병원에서 모두 케어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통합암 치료에서는 환자분들이 그런 치료 후에도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저희가 끊임없이 도와드리고 또 치료가 실제로 끝난 이후에도 재발 방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통합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암 환자에게는 좀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통합암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면역 주사 치료나 그리고 뭐 항산화, 뭐 항염증 치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 주사들 그리고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해서 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고열 치료도 있고요. 뭐 전신 온열 치료도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 심신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피스 케어도 여러 가지 통증 완화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통합암 치료에서 같이 접목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암은 장기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만큼 환자들의 컨디션 증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암이라는 게 정말 마라톤과 같은 긴 치료 여정입니다. 뭐 짧게는 수개월, 길면은 뭐 수년, 수십 년까지도 이 암과 싸워야 하는 이 치료 과정에 있는데요. 예.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암이라는 게 결국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다. 이런 인식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암 하면 바로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겁나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게 그런 만성 질환이다, 관리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암 재활 치료다 이런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적 복귀까지 도울 수 있는 이런 통합암 치료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마라톤과 비유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통합암 치료를 병행한 환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환자 차이가 나타나는지 임상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통합암 치료의 어떤 삶의 질과 어떤 그런 예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예. 사실 의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요. 여기에 2010년 그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조기 완화 치료를 한 그룹과 그리고 그냥 기존 치료를 했던 이 두 개 그룹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기 완화 치료를 했던 그룹이 무려 생존율이 2.7개월 정도 향상될 정도로 효과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조기 치료, 완화 치료가 충분히 환자분들의 예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진짜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 암 치료가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삶 자체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느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또 재발이 안 되는 걸 것 같거든요. 네. 재발 안 되기 위해서 생활 습관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환자분들이 재발하게 되면 암 환자분들은 보통 사기 환자로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당연히 뭐 흡연이나 음주 같은 생활 습관은 당연히 교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바로 식이 습관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암이 좋아하는 그리고 반대로 싫어하는 시기에 대해서 짧게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채소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채소는 당연히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래도 뭐 보통 한 하루에 2접시 정도씩은 섭취하는 게 좋고 십자화가 채소, 저번에 말씀드렸던 브로콜리, 뭐 양배추, 케일 뭐 이런 거 이런 식품들은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은 어때요? 과일은 사실 보통 이제 한 접시 정도 이제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과일 종류에 따라서 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과일은 당연히 섭취하는 게 좋지만 과일에 또 과당이라고 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보통 식이라고 하면 늘 그 식품 정보에서 보는 게 단백질하고 나트륨이에요. 네. 이것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백혈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단백질 섭취를 하라고 권하고 있고 보통 하루에 한 손바닥 정도 크기 되는 전체 양이 그 정도 되게끔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단백질 중에도 뭐 소고기, 돼지고기가 있으면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조금 지방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 그리고 뭐 튀기거나 아니면 이제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같이 해서 지방을 좀 빼서 먹게끔 권유하고 있고요. 예. 단백질 좋아한다 그래서 나 치킨 먹을게 이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너무 이제 트랜스 지방산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뭐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뭐 콩이나 뭐 두유 이런 것들은 또 단백질 성분을 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나트륨 같은 경우는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트륨이 과하게 되면 이제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도 적당량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영양 결핍에 빠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치료에는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큼 운동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암 환자분들은 어떤 운동요법을 가져가야 됩니까? 사실 꾸준한 운동은 뭐 면역력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이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가끔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예. 갑자기 격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겨낼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서 갑자기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든지 뭐 하이킹을 하든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걷기 운동부터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몸에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고요. 너무 격한 운동도 역시 과유불급입니다. 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뭐 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질병, 뭐 저속노화,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꼽아봤거든요. 네. 과도한 음주, 흡연, 운동, 체중 관리, 수면, 가공식품과 당류, 그리고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혹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7가지나 돼서 다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요도가 있다면 그래도 전문가로서 보기에 이거를 꼭 지켜줘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1번 뭡니까? 굉장히 뭐 쉽지 않은 건데 제 생각에는 가장 만병의 근원인 예. 스트레스가 1위일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 맞습니다. 예. 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면역세포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암세포를 조기 발견하고 제거해야 될 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아무리 봐도 제일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뭐 예. 관리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두 번째 뭡니까? 역시 이건 뭐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흡연입니다. 흡연이요? 네, 흡연 자체가 그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 발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금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또 금주겠죠. 예, 흡연하고 음주는 네. 항상 같이 붙어 있네요. 세트로 가는데 둘 중에 뭐 더 나쁜 걸 뽑자면 저는 흡연을 뽑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흡연이나 음주 같은 이런 발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1, 2, 3위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게 네. 제가 음주, 금연 뭐 이런 거는 좀 지키고 있거든요. 아유,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부족한 게 있어요. 잠잘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요즘 잠을 네. 많이 못 자는데 수면 부족은 혹시 몇 위 정도 됩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이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4위가 수면이에요? 예. 큰일 났네 이거.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3시간이요.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우리가 수면이 부족해지면 예.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호르몬도 불균형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몸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암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아유, 금운동 겨우 피했다 싶었더니 4위에 바로 수면이 있네요. 네. 그 다음은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인데요. 이제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이어지는 문제지만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6위는 비만인데 운동 부족과 비만이 되면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예. 그리고 암세포가 계속 커질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식습관인데 이 가공식품을 자꾸 섭취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세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1위부터 7위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키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마 자칫 좀 놓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것과 아예 모르고 무관심한 거는 다르니까 맞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잘 알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조기암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가 완치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기암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 일단 당신은 완치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완치될 거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리 이 암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면서 암 환자분들의 생존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호르몬 양성 유방 같은 경우는 4기여도 5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 암이라는 게 결국 만성 질환처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이겨낸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암이라는 긴 여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우리 교수님. 환자분들 앞으로도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요. 의학 정보도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또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여러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클래스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보험 가입하다 보면은 착한 암이다, 뭐 돈 벌어주는 암이다 이런 표현들도 가끔 쓰더라고요. 네. 암을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보통 뭐 착한 암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환자분들이 느끼는 건 그냥 암입니다. 보통 착한 암이라고 하는 건 뭐 크게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리고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암들을 의미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갑상선 암인데요. 남들이 볼 때는 쉽게 보지만 본인이 걸리시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또 수술하고 나서 이 갑상선 호르몬 변화를 겪기 때문에 삶의 질에 굉장히 차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환자분들도 충분히 사실 착한 암이지만 케어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